안녕하세요. 데이빌리의 돈이 되는 그림 이야기. 오늘도 우리 데이빌리 사장님 자리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도 잘 보내셨나요? 열심히 망치질하고 있습니다. 차고 매일 쳐야죠. 망치질 하신대요. 차고 치는 거 우리가 이제 그 바디샵은 이제 대표적인 이제 망치가 꼭 필요해요. 네. 수리를 하려면은. 아, 그래서 제가 항상 그 누구하고 얘기하면은 친구들하고 우리 바디샵 차고 뭐 얘기할 때 제가 꼭 야 망치질한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남들이 이제 목수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요. 목수가 아니라 이 바디 페인트 쪽 아니셔요? 저는 페인트 쪽은 아니고 이제 네. 차고 치는 쪽에 있어 이제 바디를 고치니까. 근데 아, 아무래도 이제 망치질을 잘해야 돼요. 네. 왜냐면 오. 그 잘해야 그 이렇게 면이 울퉁불퉁하지 않게 고르게. 고르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 망치질하는 거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저 못질하는 거 있죠. 제 친구 애들 이렇게 뭐 나무에다 못질하는데 저는 네. 못질하는 거 보면 다 놀래죠. 팡팡팡팡 치니까. 굉장히 섬세하실 것 같은데. 섬세하고 정확하죠. 네. 그럼 제 차가 누가 차를 이렇게 앞쪽 문 뒤쪽 문? 네. 쪽 그 바디 쪽을요. 누가 차를 이렇게 문을 세게 열어갖고 일자로 이렇게 쑥 들어갔어요. 누가 그렇게 하고서 그냥 갔나 봐요. 그런 것도 다 가능해요? 해야죠. 그렇죠. 바디샵에서 하는 거죠. 아, 그런 것도 그냥 티 안 나게 쫙 그렇죠. 펴져요? 한번 가져가야겠네요. 승기준 씨 저 아드님 차 한번 어떻게 네. 고쳤나 한번 물어보세요. 아, 그럴까요? 네. 우리 승기사님 그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저도 한번 가야 될 것 같아요. 누가 말도 없이 제 차를 문을 찍고 도망갔어요. 어느 분이신지 네, 잘 먹고 잘 사십시오. 네. 살림의 보탬이 되셨을까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그 데이비니 사장님께서 LA 미술 시장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일단 제가 그 페이스북을 보니까요, 우리 사장님 페이스북을 항상 보는데 네. 이 방송 나가고 난 뒤에 네. 청취자분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요? 네, 뭐 그 우리 사장님 페이스북에 보면 작품을 또 많이 올려놓으시잖아요. 네. 네. 저도 그걸 보고서 정말 온라인 갤러리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정말 멋진 작품들, 뭐 뮤지엄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작품들을 사장님 페이스북 들어가면 감상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공짜로 명화를 보는 그런 기분으로 항상. 아유 고맙습니다. 네. 진짜 온라인 갤러리 한번 하세요. 아니요, 저는 네. 어쩌면은 갤러리를 오픈할 것 같아요. 온라인 말고 오프라인으로요? 오픈할 올림픽길에다가 아마 네. 지금 추진 중인데 모르겠어요. 정말요? 잘 희소식인데요? 되겠죠. 모르겠어요. 지금 네. 좀 한인타운의 그 미술 시장의 분위기는 별로 좋지는 않죠. 왜요? 그림을 사시는 분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벤츠나 좋은 차는 이제 많이 구입을 하시고 네. 또 여성분들은 명품백, 명품백을 잘 구입하시는데 명품 구두. 뭐 이런 건데 이 그림은 네. 정말 명품 중에 명품이 그림이거든요. 네. 근데 한계가 뭐냐면 남한테 보여줄 수가 없어요. 자기나 제한된 공간에서 자기 집에서 자기 공간에서 네. 가족들이나 아시는 분들만 즐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자기 만족일 수도 있고 아니면 네. 또 집에 오시는 손님분들을 그렇죠. 위한 그래서 것일 수도 있죠. 근데 그 벽에다가 뭐 에르메스 가방 걸어 놓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사실 근데 이렇게 보면은요. 저는 네. 이제 한인이 많이 살지 않는 동네에 살아서 네네. 그런지 솔직히 이제 한인타운에 나오면 네. 명품 구경을 자주 많이 할 수가 하죠. 많이 있는데 하죠. 저희 예. 동네만 하더라도 명품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 못 봤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옥션을 가면은 네. 뭐 크리스티든 뭐 소더비든 크리스 소더비가 이제 저 베벌리 힐스에도 있으니까 네. 아니면 뭐 바넴스든 모마든 뭐 네. 존모라든 옥션을 가면은 네. 한국 사람들은 거의 없고 이제 없죠. 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좀 많이 오는데 거기 네. 오시는 분들 보면 작품을 뭐 규모가 뭐 몇백 불부터 몇십만 불까지 뭐 100만 불 넘는 가격도 이제 나오니까. 근데 네. 거기 있는 분들 보면 옷차림 보면 정말 수수하세요. 그 백인분들이 백인분들 네. 여자분들이나 뭐 다. 근데 수수하게 오고 거기서 제가 뭐 에르메스 가방 든 사람 제가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그만큼 이제 어떤 행사가 제가 정말 친한 그 주류사에서 일하는 분도 네. 저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날 때는 정말 수수해요. 근데 어떤 네. 뭐 이벤트나 할 때 보면
멋지게 차려입고 분명히 나가죠. 네. 근데 일반 사회생활 할 때 뭐 보면은 뭐 그런 거에 대한 거를 못 느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우리도 이렇게 그 어떤 너무 이렇게 그 외관적으로 보여주는 쇼업할 수 있는 것보다는 네. 마음의 그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실속 있는. 실속 있는 네. 그런 모르겠어요. 저는 그림을 집에다 하나 마음에 드는 그림을 걸어 놓으면은 네. 정말 집안 분위기가 정말 틀릴 겁니다. 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네. 네. 어떤 그 뿌듯함과 또 꽉 찬 내 안에 왜냐면은 어떤 꽉 찬 느낌 뭐 그럴 것 마찬가지로 이제 그 가방 같은 것들도 만들 때 에르메스 가방 같은 거 만들 때 정말 그 수공예품으로 만든다고 그래서 어떤 그 만든 장인의 열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네. 그림은 좋은 그림을 뭐 이렇게 보면은 그 작가의 그 혼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혼을 그 정신을 느끼는 거예요. 네. 같은 공감을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이렇게 이런 터치로 어떻게 그림을 그렸을까 하면서 그 작가를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책을 읽는 거와 똑같은 어떤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사색을 할 수가 영혼을 있거든요. 채우는 예, 그래서 그런 그림은 거군요. 우리가 그 외관적으로서 어떤 뭐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아니겠지만 마음에 어떤 그 울림을 줄 수 있는 좋은 명품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사실 저는 그렇게 그 명품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어서 그러니까 주변에 보면 이제 친한 분들 중에 지인분들 중에 명품 가방을 거의 뭐 수집하다시피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 계세요. 신상이 나오면 꼭 구입해야 되고 그런 예. 분이 있어서 궁금해서 이제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분들은 또 그거를 이렇게 언니 이 가방을 봐봐. 자기들의 혼이 담겨 있지 그렇죠. 않아? 이렇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게 얘기할 네, 수 있죠. 정말 하나의 작품처럼 막 그렇죠. 애기처럼 다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만의 어떤 그런 세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우연하게 책을 읽다 보니까 네. 어떤 사람이 이제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었는데 네. 졸부는 명품을 사더라도 그림은 사는 사람을 자기 졸부는 거의 못 봤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거는 좀 지나친 표현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일반적으로 돈이 있는 사람들 중에 졸부들은 저 역시도 그 네. 그림을 이렇게 그림 때문에 저한테 오는 분들도 있는데 그림을 정말 좋아하는 돈 있는 사람들은 저한테 그림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태도가 틀려요. 졸부들은 와서 저한테 네. 이거 팔면은 뭐 1년 후에 얼마가 돼? 뭐 이런 그 돈의 그 그림의 값어치에 대해서 치중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정말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와서 이 그림이 정말 나한테 어떤 그 마음의 편안함을 주는가, 그림에 대한 감상을 저한테 얘기를 해요. 네. 근데 벌써 틀려요. 그 졸부들은 벌써 그림은 이게 1년 지나면 2년 지나면 얼마나 오르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 1차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으로만 값어치를 생각하는 게 나 이거 갖고 있어. 음. 심지어 이제 뭐 나 박수근 그림 갖고 있어. 김한계 그림 갖고 있어.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네. 나 무슨 그림 갖고 있다고 정말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그거 자랑하지 않죠. 예, 저는 이제 일부러 페이스북에 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그 제가 또 갤러리를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한인타운의 그 문화 공간이 정말 없어요. 네, 전혀 맞아요.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알려야겠다는 의미로 제가 그 페이스북에 이제 제가 이제 소장한 작품들을 올리는 거고 그리고 올리는 이유 중에 또 주된 거는 뭐냐면 네. 많은 분들이 그림은 돈이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그 제한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사실 저도 이 그 데이빌리의 돈이 되는 그림 이야기 프로그램 진행을 맡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도 물론 이제 미술 쪽에 관심도 많았고 또 그런 그림을 한번 사보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었고요. 네네. 그런데 사실 저부터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건 정말 내가 재산이 많아질 때 혹은 재산이 많은 사람들만 그걸 소유할 수 있는 거구나라고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거든요.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이제 신문지상에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그림에 대한 얘기를 나올 때 보면 거기다가 뭐 피카소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뭐 그렇죠. 몇천만 불, 1억 불 얘기를 하거든. 그런 얘기만 들으니까 또 그래서 옥션에 가는 사람들은 그렇죠. 보면 뭐 어떤 그 드라마나 영화를 보더라도 그렇죠. 정말 그 재벌이나 예. 갑부들이 그런 데를 가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과연 저기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저는. 근데 뭐 그림에 대한 그 레인지는 네. 광범위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네.
정말 그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작가들과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작가들의 그 퍼센테이지를 따져보면은 데이터베이스라는 얘기는 뭐냐, 옥션에서 판매되는 그 나름대로의 지명도가 있는 작가라는 얘기죠. 근데 그렇죠. 기록 같은 거. 그렇죠. 근데 그 지명도가 있는 작가들보다는 지명도가 없는 작가들이 훨씬 많다는 거죠. 뭐 그렇겠죠. 지명도로 따진다고 하면 0.05%밖에 안 될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지명도가 없는 작가들이거든요. 근데 네. 그 작가들의 작품들은 솔직히 뭐 값이 이렇게 비싸진 않아요. 근데 정말 좋은 작품, 이름은 없지만 좋은 네. 작품들이 나오거든요. 네. 뭐 심지어 뭐 500불 1000불에도 정말 훌륭한 작품을 내가 정말 그 보면서 야 너무 좋다. 제가 솔직히 집에서 좋아하는 작품인데 그 작가 이름은 제가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걸 그 어떤 식으로 제가 한번 그 어떤 컨테이너에서 쭈그리고 앉아 있는 그 발가벗은 사람을 피규어를 제가 한번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적이 있는데 저는 네. 그 그림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냐면 현대 문명사회에서 젠트리피케이션에 의해서 소외받는 그 정말 사람들의 어떤 그 찌들어진 삶에 대한 거를 페이소스가 담긴 작품 그런 거 네. 그 작품을 저는 보면서 저는 그거 비싸게 주고 사진 않았어요. 근데 저는 그 작품이 뭐 가장 저는 값어치 있는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유명한 작가의 작품은 전혀 아니지만 아니지만 작품 자체로서 저는 그 작품을 볼 때 저는 전율을 느꼈어요. 아 정말 이 현대 사회에서 그 젠트리피케이션에 소외받는 이 사람들, 심지어 우리가 그 다운타운을 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노숙자들 많이 보게 되잖아요. 네네. 어떤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노숙자들을 어떤 면에서는 뭐 우리가 뭐 지저분하다 뭐 어떻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도 우리 사회 안에 구성원이었었거든요. 지금도 네. 구성원이고. 네. 그래서 어떤 한순간에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어떤 그런 그렇게 빠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아픔도 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그 느낄 수 있는 게 우리가 그림에서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작품에서 그런 그 소외된 사람들의 그 느낌을 저는 확인해 와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그 작품 갖고 있는 사람한테 제가 뭐 얼마냐 이러니까 얼마 주고 저는 뭐 깎지도 않고 그냥 바로 샀어요. 내가 너무너무 작품이기 때문에. 근데 네. 이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림이 비싸다고만 생각하는데 네. 정말 알려지지 않는 작가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 작가들의 작품들을 우리는 정말 선별해서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불행하게도 한인타운에서 미술시장에서 그런 작가들 거를 구입해서 하는 갤러리들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일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네. 어떤 그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한인타운이나 이제 일반적으로 미술 시장의 거를 보면 틈을 보면은 네. 갤러리가 두 가지로 이제 나눠져 버리죠. 네. 어떤 형태냐, 상업적으로 어떤 형태로 가느냐. 하나는 전시의 목적으로서 어떤 그 작가들의 작품들을 전시해서 이제 알리는 어떤 그런 네. 갤러리가 있고. 네. 하나는 이제 저처럼 이제 소장한 작품들 아니 위탁하는 작품들을 판매하는 갤러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가들의 전시를 하지를 않고.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동안 소장한 작품들이 있으니까 네. 이 소장한 작품들을 전시하면서 제가 갤러리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이제 오픈하실 갤러리의 목적은 어떤 전시 목적이 아닌 소장과 위탁된 작품들을 판매 목적으로 하는 갤러리를 그렇죠. 거의다가 하고 이제 싶으신 제가 거죠? 소장한 작품들을 할 거며 그리고 네. 1년에 한 번, 두세 번 정도 이벤트로 한인타운에서 정말 괜찮다고 생각되는 작가들 네. 그분들을 한 1년에 두세 번 정도 초대하실 건가요? 초대해서 아마 전시를 할까. 그럼 그 전시하면 제 꿈은 네. 제가 아마 분명히 갤러리를 오픈을 하면은 그 여기 옥션에 있는 그 담당자들이 올 겁니다. 네. 왜냐하면 제 작품에 대해서 거래를 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 네. 왜냐하면 이 두 달 있다가 이제 크리스티에서 디렉터가 저희 집에 오거든요. 제 네. 작품 보러 오거든요. 이런 네네네. 식으로 제가 갤러리를 오픈을 하면은 이 버넴스든 뭐 이런 데서 디렉터가 저희 갤러리를 올 거예요. 그러면 저하고 어떤 유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저가 전시를 하게 되면은 어떤 신진 작가나 여기서 괜찮다는 싶은 작가들이 있으면은 그런 통로가 될수 사람들 있겠네요. 그런 사람들과 통로도 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저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죠. 그것도 좋은데 저는 처음에 사장님이 그 갤러리 오픈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소식을 처음에 접했을 때 어떤 기대를 가졌냐면 네. 사실 이 방송을 통해서 저 역시도 네. 어떤 그 미술 어떤 뭐 돈이 많은 상위층 사람들만 접할 수 있었던 어떤 미술 세계에 대해서 네네. 좀 오픈 마인드를 갖게 됐어요. 사실 네. 다양한 계층이 미술을 접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그렇죠. 거를 깨달았었는데 네. 이 방송을 통해서 말이죠. 네. 그런데 이제 사장님이 갤러리를 또 오픈하신다고 하시니까 저는 사실 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어떤 갤러리도 많고 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뭐 인사동이라든지 종로 예. 쪽이라든지 갤러리를 보러 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전시관도 많고. 그렇지만 여기는 뭐 흔한 말로 게티 뮤지엄, 게티뷰라 아니고서는 아니면 라크마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림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많지 않은 건 사실이거든요. 뭐 그림뿐만이 아니지만 문화적인 측면에 있어서. 예, 그거는 틀린 말씀은 아니죠. 네. 그런데 그게, 사장님이 이제 갤러리를 오픈하신다 하니까 저는 좀 더 꼭 상위층이 아닌 저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도 다양한 계층이 좀 그림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리는구나 그런 기대를 바로 가졌었거든요. 그거예요. 저는 하면서 수익성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우선 먼저 생각한 거는 네. 문화 공간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문화 공간을 만들어서 네네.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들 네. 와서 제가 뭐 세미나도 뭐 할 수 있으면 하고 네. 그림에 대해서 궁금한 것은 와서 얘기하고 또 좋아요. 네. 제가 전시한 작품들 보면은 아마 이런 얘기하면 좀 외람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네. 한인타운에서 전시되는 그 갤러리에서 전시되는 작품들하고는 수준은 좀 틀릴 겁니다. 네. 저는 제가 모은 것들이 전부 다 거의 다 뭐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작가들이니까 우리가 흔한 얘기가 웰노운 아티스트들이니까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올려놓으신 것만 예. 봐도 그렇죠. 알 수가 그래서 있거든요. 그런 작품들을 돈 많은 사람이 그런 작품을 수집한 게 아니라 저처럼 조그만 비즈니스 하면서도 네. 열정을 갖고 있으면은 가능하다는 거죠. 저 역시 어떤 작품이 나왔을 때 네. 저 작품을 내가 좀 갖고 싶다. 예를 들어서 폴 맥카티 같은 작가 작품, 저 작품은 좀 갖고 싶다. 언젠가 내가 구입할 수 있겠지 하고 이제 항상 생각을 하죠. 네. 근데 결국은 유아는 아니지만 네. 제가 그 사람의 그 리토그래피 좋은 작품을 제가 구입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의지가 있고 그러면은 언젠가는 시간이 걸리겠죠. 물론 돈이 많으면 뭐 바로 살 수도 있겠죠. 옥션에 나오면 바로 살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네. 그 폴 맥카티의 뭐 그 전속된 뭐 갤러리에 연락해서 뭐 그때는 뭐 몇십만 불, 몇백만 불 주고 사면 되겠죠. 근데 일반 저 같은 그 조그만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마음에 그 어떤 그런 준비를 하면은 그래서 열정을 가지면은 정말 좋아하는 작품들을 분명히 구할 수 있다는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전 일으키고 싶은 생각 때문에 제가 갤러리를 오픈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너무 그래서 좋아요. 취지가. 하시면은 뭐 저는 다양하게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여기 임프레셔니스트 작품들 아니면 컨템포러리 아티스트들 네. 뭐 여러 가지 뭐 프린트 작품들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제가 혼합해서 네. 어떤 주제별로 이렇게 해서 좀 전시를 하면서 좀 알리고 싶죠.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네. 뭐 제가 페이스북 올리니까 한국에서도 뭐 갤러리 하신 분들이 축하한다고 아직은 오픈을 미정이지만 네네. 거의 뭐 진행 중인데 네. 되겠죠. 되면은 네. 아마 그 한국에 있는 분들과 어떤 뭐 MOU를 체결한다던가 해서 한국에 있는 작가들 것도 제가 소개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와. 그래서 네. 이 한인타운을 저희가 그 갤러리를 보게 되면은 네. 일반적으로 여기 로컬 작가들, 한인 작가들 작품들만 이제 전시를 많이 하는 편이. 그거 뭐 나쁘다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좀 우리가 이렇게 눈을 좀 넓게 펴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너무 한쪽으로만 쏠려 있는 상태에서 한인타운에 갤러리가 운영하게 되니까 네. 저 같은 경우에도 뭐 한인타운 갤러리 예전에는 그 초대받으면 제가 가서 이제 작품도 보곤 했지만 네. 요즘 뭐 거의 가는 편이 아니죠. 몇 번 간 적은 제가 아는 분이 그 초대를 받아서 갤러리를 가야 되는데 네. 저보고 같이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내가 가야만 하는가 했더니만 그 작가가 있는데 제가 그 작품을 자기가 사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근데 봐달라. 그걸 옆에서. 봐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정말 부담스러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할 수 없이 친한 사람이니까 가서 같이 갔죠. 가서 네. 작품을 보니까는 어땠? 뭐 한 몇천 불이에요. 근데 이거 몇천 불 주고 사도 괜찮겠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난감해요 저는요. 그렇겠네요. 물어봤을 때 뭐 곤란하셨겠네요. 무지하게 곤란해요. 근데 네. 뭐 물어보길래 네. 정말 당신이 좋아하면 사라. 근데 당신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 그러면 네. 100불이라고 해도 사지는 마라. 당신이 좋아하는 거를 사라. 근데 사장님 그분은-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군요. 그렇죠. 근데 힌트를 얻었네요. 예, 그렇죠. 근데 네. 그분한테도 뭐냐면 당신이 그림을 봐서 작가의 열정을 느꼈다 그러면 당신이 그 경제적인 여건에 괜찮다 싶으면 사라. 그 네. 작가의 열정을 느꼈다 그러면 그 작품은 좋은 거다. 당신한테는 좋은 거다. 근데 만약에 사장님이 보셨을 때 예. 그 가격에 비해서 이 작품의 값어치와 앞으로의 어떤 전망도 너무 기가 막히게 좋은 작품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세요? 당장 사라 기억하고 그러죠. 있어야지. 당장 사라. 저는 그 오케이. 어떤 게 있냐면요. 네. 제가 옛날에도 분청하고 고려청자하고 백자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네. 봐달라고 간 적이 있었는데 네. 중국에서 온 다 가짜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이 작품을 갖고 왔는데 네. 다 가짜인데 저는 절대로 가짜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때 무슨 얘기하면 제가 툴이 제 집에 있는데 사무실에 있는데 제 소장고에 있는데 네. 그걸 가져오기 참 힘들다. 이거를 그러면 제가 가짜군요. 그럼 가짜죠. 오늘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만 얻으실 수 있는 네, 그래서 팁입니다. 정말 사장님과 함께 했을 괜찮으면은 때. 정말 괜찮으면은 네. 다른 방법에 이 사람이 정말 돈이 급해서 그림을 갖고 왔다 그러면 저는 네. 제가 아는 옥션이나 이런 데의 그 담당자들을 제가 얘기를 해주죠. 여기다 컨택을 하십시오. 이메일을 보내시고 그림하고 이렇게 해서 해보십시오. 그러면 돈을 더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해줘요. 근데 구체적으로 얘기는 해주는데 네. 그렇지 않고 괜찮네요. 그냥 팔지 말고 잘 보관하시죠. 그럼 아니면 별론 거예요. 아닌 거고 또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장님 대답을 잘 캐치를 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은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면 제가 잘 아는 그 표 선생님이라고 저 인사동에서 아주 유명하셨던 분이세요. 지금 리타이어하셨죠. 네. 그분이 옛날에 뭐 한국 가시면 꼭 저한테 소주 사주시고 그랬거든요. 이거 봐달라 이거 봐달라 그래서 이제 봐주시고 그랬었는데 네. 그분이 여기 와셔서 한번 큰 봉변을 당하신 적이 있었나 봐요. 왜요? 어떤 봉변을 당하셨냐면 저한테 오시더니만 기겁하고 오시는 거에서 왜요? 그러니까 네. 아니 한국에서 오셔가지고 잘 지내시다 왜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야 내가 어딜 갔는데 어느 네. 그림이 있었는데 그분이 청전하고 소전 그림 전문가인데 청전이? 청전 그게 뭐예요? 이상범하고 한국에서 병관식 작품 유명한 작가들이죠. 유명한 작가들인데 이 작품이 있다고 그래서 봤는데 이게 가짜가 많아요. 그 작가들이. 이분이 가짜라고 얘기를 했대요. 네. 그러니까 그 소장했던 분이 막 그냥 화를 내면서 펄쩍펄쩍 뛰시는 거예요? 펄쩍펄쩍 뛰시면서 뭐 아니다. 방송용으로 온저하니까 어떤 뭐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기겁하고 오신 거예요. 도망쳐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저보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도 이 사장 혹시라도 어디 가서 뭐 할 때 네. 절대로 솔직하게 얘기하지 마라. 가짜여도 가짜라고 애들러서 표현을 해라 얘기하시고 그래서 그거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근데 실질적으로 저한테 이제 작품을 갖고 오신 분들도 있는데 네. 뭐 제 경우에는 한 5%만 진짜고 나머지는 다 가짜였어요. 그 정도예요. 예, 심지어 이 유명한 옥션에 그 앤틱 로드쇼인가 거기에도 나오는 분이 있으세요. 네. 그 여자분인데 네. 그분하고 저 이제 그 옥션에 가서 이제 이런저런 하다가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국 작품들, 중국 작품들은 네. 중국 작품은 95%가 가짜고 한국 작품 갖고 오는 건 70%가 가짜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알아요. 가짜 많아요. 그래서 원래 손재주가 좋잖아요. 한국 분들이나 중국 사람들이 손재주가 좋으니까 섬세하죠. 카피하는 수준이 그러니까 수준급이죠. 수준급이죠. 그래서 네. 정말 그 작품을 딱 보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히는데 저는 뭐 간단해요. 돋보기 하나만 있으면 알 수가 있어요. 웬만한 거는. 어떻게 구분을 하죠? 돋보기가 있다 하더라도.
선이 네. 옛날 작품들은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150년, 200년 지났어. 네. 그럼 이제 오래됐으니까 선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럼 선이 색이 생겼는 바를 수도 있고. 색도 당연히 바르고 선이 생기거든요. 이게 돌돌 말았으면은 말아 있는 거는 피면은 구김이 있거든요. 그럼 구김이 있을 때 그 선의 그 색깔은 없어야죠, 그죠? 같이 없어져야 되는데 어느 거는 있고 또 그 구김이 있어서 선이 없어졌는데 그 작가의 그 낙관 그거는 딱 지켜져 있어요. 근데 그 낙관에서도 그 선의 그 색깔 변한 거는 없어져야죠. 네. 근데 그거는 있어요. 아주 미세한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캐치하면서 의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작품을 갖고 왔을 땐 저는 항상 가짜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일단 감정을 하기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보고 그런 문제점이 한두 개 생기면 저는 손 놓죠. 그래서 작품을 보는 그게 그때는 뭐 제 주관적인 생각도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제가 어떤 그 원칙은 있죠. 네. 이거는 이런 거 있을 때는 가짜라는 원칙은 있지만 그 원칙을 벗어나서 제가 작품을 감별할 수는 없어요. 근데 맨 처음에 초창기 때에서는 네. 제 감정이 이렇게 작품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 탐이 나. 네.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갖고 싶은 욕심에 막 몰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제 능력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네. 그 작가 거를 판별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미국 옥션에서 작가들이란 얘기를 할 때 네. 작가들 똑같은 작가지만 메인 서브젝트마다 가격 차이가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러셨죠. 그렇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작가들마다의 그 메인 서브젝트가 어떤 거고 어떤 거에 대한 거를 항상 연구를 해야 되듯이 일단 사전 지식을 갖고. 그렇죠. 그래서 작품을 감정을 할 때도 이 작가의 메인 서브젝트가 어떤 거고 이 사람은 붓터치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건다는 거를 제가 벌써 인지하고 난 다음에 제가 그걸 해야 되거든요. 그렇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낙관 같은 건 요즘은 디지털 카메라나 이런 것들이 워낙 발달했기 때문에 정교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카피할 경우. 그렇죠. 그래서 네. 시대 흐름을 어떻게 잘 구별을 하는가. 그래서 그 당시의 낙관인지 아닌지를 또 그렇죠.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네요. 구분해야죠.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이제 작품을 많이 보고 연구를 하다 보면 이제 지금은 이제 편안하게 이제 볼 수는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갤러리를 하면서 그런 것도 좀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리고 그리고 저는 이게 가끔가다 이제 아시는 분들이 오셔서 작품 구입한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때 보면 좀 아쉬움이 많아요. 어떤 아쉬움은 너무 비싸게 산 거죠. 값어치에 비해서. 너무 비싸게 작품성에 비해서는 너무 비싸게 저는 작품성을 따져요. 네. 약간 뭐 예를 들어서 이름이 없다 하더라도 작품이 좋으면 작품 좋다고 저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작품성.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의 작가의 그런 다음에 이 작가가 지명도에 의해서 요 정도 가격이면 맞겠다 하는데 네. 작품성이 좀 떨어진다 그러면 근데 작품성도 떨어지면서 가격이 뭐 비싸다 그러면 그거는 뭐 권할 수가 없는 작품들이죠. 네. 네. 자, 일단은 잠깐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광고 듣고 돌아와서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아델의 노래 헬로우 준비해봤습니다. 부모님이 편찮으시다고? 고생이 많겠어. 플러튼 빌라 양로 호텔에 모셔서 부모님도 저도 편하네요. 아, 한인이 직접 운영한다는? 네, 소문대로 깨끗하고 친절하고 식사도 한식이라 아주 좋아하세요. 또 치매 어르신은 특별히 따로 모시고요. 안녕하세요. 플롤튼 빌라 양로호텔 영박 원장입니다. 제 부모님이라 생각하고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플러튼 빌라 양로 호텔 714-308-9800 714-308-9800. 지금까지 이런 딜은 없었다. 무조건 반값. 중앙일보 인터넷 쇼핑몰 핫딜. 가장 핫한 아이템들이 모두 모였다. 가장 저렴한 인터넷 쇼핑몰 핫딜. LPGA 기아 클래식 갤러리 입장권도 반값. 중앙일보 핫딜이 가장 싸다.
안녕하세요. 오리온 바디샵 데이빌리입니다. 정직한 마음과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오리온 바디샵을 운영한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네요. 또 한 자리에서만 오직 한 길로 바디샵을 운영해 왔으니 또 많은 손님들이 단골 고객들이죠.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정직과 신뢰로 여러분의 자동차를 정성껏 잘 고쳐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저희 위치는 올림픽과 크랜쇼 코너 4100 웨스트 올림픽 블루바드 강남회관 건너편입니다. 대표 전화는 323-525-0400 데이빌리를 꼭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데이빌리의 돈이 되는 그림 이야기. 네, 아델의 헬로 듣고 광고까지 듣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LA 미술 시장에 대해서 또 어떤 그 지금 현재 이렇게 돌아다니는 어떤 가짜 제품, 가짜 작품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이렇게 가짜가 많은지 몰랐어요. 네. 엄청 많죠. 네. 엄청 많고 또 제가 알기로 한인타운의 갤러리들이 아마 몇 군데가 있고 네. 한 다섯 군데 여섯 군데가 있을 거예요. 근데 네. 생각 밖으로 어떤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갤러리는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저는 그래서 솔직히 한인타운에서 갤러리 하시는 분 보면 네.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정말 그 그림에 대한 그림을 정말 좋아하니까 이런 갤러리를 오픈을 하시는 거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네. 한인 작가들, 한인타운의 한인 작가들의 작품들을 또 알릴 수 있는 어떤 장의 역할을 또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들이니까.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고맙기는 해요. 이 한인타운에 갤러리가 있는 게. 근데 좀 많아졌으면 좋겠고. 근데 저는 그런 그 전시 목적의 갤러리들은 여럿 있지만 네. 저처럼 그 전시 목적이 아니라 여태껏 제가 소장했던 작품들을 전시하면서 판매하는 이런 갤러리들은 물론 그 멜로즈나 이 미국 주류사에 가면은 그 갤러리는 그런 갤러리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아, 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네. 멜로즈, 뭐 매덕스 같은 데는 네. 영국의 브리티시 영 아티스트 작품들만 전시를 하거든요. 엄청 비싸죠. 제가 깜짝 놀란 게 그 마크 킨 작품 물어보니까 한 4,000불에서 10,000불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거를 옛날에 시카고에 있는 라이트 옥션에서 싸게 샀었죠. 네. 근데 그런 데 가서 그런 데가 있고 또 뭐 조지 스톤 같은 데는 여기 캘리포니아의 그 임프레셔니스트 작품들을 거기 가보면 정말 명화들 정말 많죠. 그래서 그런 그 잘 알려진 작가들의 작품들을 판매하는 갤러리도 하나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침 제가 작품이야 뭐 나름대로 제가 소장하는 게 있으니까, 많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네. 그걸 보여주면서 같이 네. 공감을 하고 그리고 좀 문화의 장을 좀 뭐 저는 뭐 미술에만 국한시키지는 않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럼 뭐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사진 좋아하시는 분들도 오셔도 되고 뭐 음악 좋아하시는 분도 오셔도 되고 그래서 문화 공간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으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선은 시작은 이제 그림으로 시작을 하겠죠. 네. 그래서 좋은데요. 저는 막 늦게까지 하려고 그래요. 저녁 한 8시 반까지. 네. 왜냐면 그럼 직장인분들도 그렇죠. 퇴근하고 퇴근하시고 와서 네.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좋죠, 얘기도 좋죠. 하고. 네, 네네. 그래서 그런 문화의 장이 예전에 제가 알기로 한 15년 전에 제가 잘 아시는 여성분이 그걸 차렸다가 네.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왜요? 왜 안 될까요? 여기는? 수익성이 안 되죠. 아, 수익성이 안 되죠. 근데 네. 수익성이 안 되니까 이제 좀 안타까웠는데 네. 그때는 제가 이제 그 그림을 이제 컬렉션하지 얼마 안 될 때거든요. 얼마 네. 안 될 때니까 제가 감히 그런 거 생각도 못 했었고. 네. 근데 지금은 미국 시장의 그 흐름도 제가 알고 네. 또 한국 여기 한인타운의 미술장 흐름도 제가 어느 정도 많이 안다고 생각되니까 네. 이제는 때가 제 됐다. 나름대로의 그 색깔이 있는 갤러리를 오픈해야 되지 않겠는가. 좀 뭐 주위에서는 뭐 만류하는 사람들도 있고 왜냐면 왜요? 돈은 못 벌겠죠. 아, 그래요? 저는 솔직히 속상하네요. 수익성에 대한 기대는 제가 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거 한다 그러면 아예 제가 그 명품백을 파는 게 낫겠죠. 근데
그림은 저는 솔직히 이해는 해요. 이해는 네. 하는데 네. 아마 그분들이 그 작품을 좋아하는 작품, 가슴을 이렇게 울리는 작품을 아마 소장을 못 해봐서 그랬을 거예요. 그렇겠죠. 한번 저는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쉽지는 않은데 한번 구입해 보시라는 그 가격을 떠나서 정말 좋은 작품들 이름 없지만 좋은 작품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작품들 집에 한 장 걸어 놓으면서 마음의 그 안식과 이게 편안 풍부함, 정말 좋을 여유로움을.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뭐 비즈니스 하면서 너무 힘들 때 뭐 그럼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풍곡 성재의 작품이 있거든요. 100호 사이즈가 있는데 네. 그 작품 보면 마음이 뻥 뚫려요. 그래서 그 작품 보면서 네. 그래 내일이 힐링을 있지. 하시는군요. 내일이 있지. 오늘이 이랬지만 내일 기대를 하자. 그 마음의 안식을 얻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그림이 저한테 그런 걸 주기도 해요. 물론 뭐 가족들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힐링되는 것도 있지만 네. 그림에서 얻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그 음악도 그랬고 뭐 책을 읽으면서 또 우리가 힐링되는 것도 많이 있겠지만 그렇죠. 그 우리가 이제 여기 서점들은 우리가 책을 많이 구입은 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뭐 음악 뭐 이런 클래식 같은 데도 많이 가시고 그렇지만 그림이 정말 괜찮은 그림들을 전시해 놓는 어떤 갤러리들은 상대적으로 한인타운에는 많지 않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해야겠구나. 네. 하자. 꼭 하세요. 하자. 네. 그래서 이제 그거 한다고 하니까 제 친구들이 한국에 있는 친구들도 야 뭐 축하한다, 뭐 힘내라, 뭐 그러는데 네. 용기를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방송하면 박희철 같은 친구들은 그 옛날 옥타월드 네. 회장했던 회장님. 고등학교 동창인데 야 축하한다 하면서 시간 나면 LA 꼭 오겠다. 근데 네. 갤러리 오픈할 때 갈 수는 없지만 네. 한번 오고 싶다 얘기를 하고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응원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기대도 커요. 그래서 네. 또 한국에 이제 뭐 갤러리 하신 분들도 축하한다고 그러고. 근데 하면은 아마 그분들과의 어떤 그 교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네. 새로운 형태의 어떤 그 갤러리 문화를 좀 만들어 볼까 해요. 네. 근데 영세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네. 하나하나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다 조금씩 해나가야죠. 성장하겠죠. 예, 네. 그래서 힘들지만 해나가면은 아마 궤도가 한 2년 정도 이 상태로 2년 정도만 지난다 그러면 네. 정말 괜찮은 갤러리가 하나 그럼요. 탄생하지 않을까. 네. 재탄생될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계획을 하셨다는 자체가 저는 너무나 멋지고 정말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저는 뭐 좀 비관적이었죠. 한인 사회에서의 미술에 대한 그 네. 체감도는 저는 주로 이제 옥션이나 미국 사람들하고의 어떤 그림 시장, 저는 그림 시장을 볼 때 항상 미국 사람들의 시장을 항상 저는 봤었거든요. 네. 근데 그걸 보고 나서 한국 사람들은 한국 시장에 와서 그러고 보면 영 아니에요. 그렇죠. 전혀 틀려. 그리고 네. 외람된 얘기지만 여기서 갤러리 전시하는 작품들 볼 때 가격 보면은 또 가격 비싸고 가격 말도 안 너무 되게. 비싸게 경우도 있고 죄송하지만 이 네. 작가분의 그 그림 그릴 때 그 작가의 열정은 대단하거든요. 근데 가격을 따져서 뭐하지만 작품이 이런 갤러리에 나왔을 때는 분명히 상품이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판매 목적이잖아, 그죠? 판매 그쵸. 목적이면 그건 상품이거든요. 네. 내 작품이기도 하지만 상품이에요. 아트이기도 하지만 상품이기 때문에 네. 상품일 때는 적정한 가격이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네. 실질적으로 정말 여기에 적정한 가격이 형성이 돼 있는가? 네. 모든 갤러리들 보면은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여기도 전시했을 때 보면은 갤러리 전시될 때 작가들 보면은 작가가 마음대로 자기 작품에 대한 가격을 결정을 하는 편이에요. 원래는 그러면 안 돼. 아니죠. 그게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인데 그게 과연 가격이 과연 남들이 제3자가 봤을 때 어떤 전문가들이 봤을 때 그 가격이 과연 맞는 건가? 주관적일 수 있잖아요. 맞는 건가? 네. 적정한 가격인가 볼 때는 저는 아니라는 거죠. 네. 어떤 경우는 겸손하신 분들은 또 너무 너무 가격이 또 너무 이렇게 하신 분도 가치에 계세요. 비해서? 예, 그게 같이 이렇게 혼동돼 있어요. 같이 돼 있는데 그래서 아니 근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예. 이제 그
작품이 나오면 네. 어떤 가격을 책정해주는 어떤 전문 기관이 있을 거라고 없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없어요. 가격은 항상 그 아. 데이터베이스가 없을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작가들은 일반적으로 그 갤러리의 관계자와 작가가 가격을 책정하는 책정을 거예요? 하는 거죠. 오. 왜냐하면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면 작가 이윤 추구기 갤러리 이윤 추구이기 때문에 작가의 작품에서 이제 쉐어를 하겠죠. 뭐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쉐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네. 때문에 갤러리에 있는 작가들의 작품이 이제 전시하면 이제 약간 비쌀 수는 있어요. 아. 비쌀 수는 있는데 네. 근데 그게 그 생각 밖으로 저는 지금 뭐 제가 그만뒀던 그 제가 하는 분 그 갤러리 오픈에서 한 번 전시하고 그분이 그만뒀어요. 왜요? 작품을 너무 네. 너무 비싸게 책정을 하니까 이분이 쇼크를 받은 거예요. 아. 그래서 안 야 여기는 한다? 연이 있는 작가들이 작품 이거 2만 불, 2만 5천 불, 10,000원이라 걸어놓으면 어떡하나 싶더라고. 근데 결국 그건 한 점도 못 팔았죠. 그분이 한 점도 못 팔으니까 갤러리에서 역할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분이 결국은 뭐 다른 방향으로 하다 1년 반 만에 그분이 손을 접었는데 네. 가격은 공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그 가격을 공식적인 가격을 그래도 어느 적정선을 책정해주는 어떤 그런 기관이 필요하지 아니요, 않을까 기관보다는 싶은데요.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작가들은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작가들은 네, 적정 가격 형성이 돼요? 형성이 당연히 데이터베이스 보고 얘기를 하니까. 아, 그러니까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단 옥션이나 갤러리 뭐 옥션에서 팔리면 옥션의 한 2배나 2.5배를 갤러리 가격으로 우리가 책정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옥션에서 만약에 이게 작품이 10,000불에 팔렸어, 네. 그럼 그럼 갤러리에서 20,000불에서 25,000불에 판매가 돼요. 당연히 이 옥션에서 사서 홀세라는 사람이 사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20,000불에 팔겠죠. 근데 그거를 10,000불에 사겠다는 사람들은 안 되죠. 그렇죠. 갤러리에서는 당연히 그 정도 가격 주고 사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산 사람이 10,000불 주고 샀는데 네. 마진을 남기고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그래서 항상 옥션 데이터베이스에서 2배나 2.5배가 적정한 가격이에요. 그래서 그런 가격이 형성이 됐는가에 대한 퀘스천을 일반적으로 저도 이런 얘기하면 좀 뭐하지만 한인타운에서 유명한 작가라는 분들 작품들을 저는 요 근교 조그만 옥션에서 제가 몇 점 구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한테 가격에 대한 얘기는 못하지만 그분들 작품들이 뭐 전시될 때 보면 엄청 비싸게 10,000불, 15,000불 정도의 그 5,000불에서 15,000불 사이즈에 따라 틀리지만 그 정도의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데이터베이스가 전혀 없기 때문에 뭐 저는 몇백 불에 구입을 하죠.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그러니까 네. 슬픈 얘기예요. 우리 한인타운의 갤러리의 현황에 작가들의 현황에 근데 이거를 누군가가 타파를 해야 되고 누군가가 한인타운에 있는 작가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주류 사회에 들어오셔야 돼요. 네. 좀 들어와야만이 인식을 바꿔놔야 될 그래야만이 필요가 있네요. 이 주류 사회에서 한인 작가들에 대한 가격도 같이 상승이 되거든요. 비근한 예로 네. 전 세계 미술 시장의 제일 큰 데가 미국이고 그다음이 중국이거든요. 네. 중국 머니가 두 번째예요. 일본도 아니고 독일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에요. 중국이 두 번째로 머니 미술 시장 머니를 갖고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중국 시장의 중국 작가들의 그 작품 가치는 어떠냐는 거죠. 상상을 초월하죠. 네. 엄청 세죠. 마찬가지예요. 여기 한인타운에서도 한인 작가들이 정말 열심히 하셔가지고 쉽지는 않겠지만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 주류사에 나오면은 네. 이 한인타운의 작가들도 위상들도 당연히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저는 이 방송을 하면서 한인타운의 작가들의 가격에 대해서 너무 세다 뭐다 얘기는 하지만 그건 현재 right now 네. 그런 것들이 발판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네. 이분들 작품들이 정말 주류사에 나와서 호평을 받았을 때는 이 한인타운의 작가들의 위상도 같이 올라가니까 저는 그날이 오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거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진짜. 제가 계속 갤러리 하려는 이유는 뭐냐면은 네. 제가 그 옥션에 여기 유명한 옥션의 디렉터들을 아니까 네. 저는 그 사람들을 제가 갤러리 하면 제가 분명히 야 내가 이런 작품인데 올래 그러면 분명히 저 갤러리로 옵니다. 작품은 위탁 판매해달라고. 네. 이번에도 헤리테이지에서도 부탁했었고 크리스트 옥션에서도 저한테 6월달인가 6월달에 저희 소장고로 저한테 오게 돼 있거든요. 네. 작품을 이제 저 하려고. 그럼 네. 그런 분들이 오면은 네. 저는 한인타운에서 정말 괜찮다는 생각되는 작가들
그분 작가들을 좀 소개를 할 수 있으면 해드릴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는 컨템포러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스페셜리스트도 있고 임프레셔니스트 풍경화를 전문적으로 그리는 디렉터도 있고 네, 네. 프린트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스페셜리스트는 제가 아니까 이런 사람들과 연결. 비근한 예로 제가 멜로제 그 프린트샵을 제가 얘기하죠. 셀웨이라는 네. 걸 얘기했죠. 네. 거기에 매니저가 가끔 가다가 버넴스에 가서 발렌티어로 일을 해줘요. 네. 거기서 무슨 체리티 그 옥션 같은 거 할 때 그 네. 사람들이 와서 그 이유는 뭐냐면 옥션과 갤러리의 관계예요.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면은 쉽게 옥션에 그런 그 미국 미술 시장에 쉽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 옥션이에요. 우리가 LA 타임스 평론가를 만날 수 없거든요. 쉽지 않아요. 네.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옥션은 우리가 더 빠른 속도로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 장소 중에 공간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런 공간을 아는 사람들이 한인타운의 미술시장 미술 이쪽에 관계된 분들은 그래도 안 되죠. 별로 없는 거로 제가 한 분은 제가 그분이 소장했던 그 갤러리에서 전시됐던 작품들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옥션에요? 그래서 옥션에서 한 점은 샀고 한 점은 못 샀었는데 한국 작가들이죠. 이제 그분도 아마 그런 그분이 소장해서 내놨는지 아니면은 그걸 산 사람이 개인적으로 미국 사람이 내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갤러리 하면서도 어떤 그 옥션과의 관계, 어떤 미국 주류 사회에서 그 연결할 수 있는 고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옥션이거든요. 작품성이 좋으면 옥션에 놓고 할 수는 있어요. 꼭 이름이 없더라도. 그래서 그런 것도 제 욕심이에요.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꼭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저도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어쨌든 그 한국 작가들 신진 작가들한테는 그렇죠. 희소식인 거네요. 1.5세나 2세들 네. 젊은 작가들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는 젊은 작가들 네. 그런 작가들을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전시를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상인 갤러리, 제 갤러리에서 네. 뭐 좋은데요? 거기가 되면은 아마 스퀘어피트가 한 1000스퀘어피트 넘으니까 하긴 딱 알맞을 거예요. 하면서 좀 알리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네. 성공해야 되는데 모르겠네요. 꼭 하실 겁니다. 해야죠. 해야 되는데 네. 저는 뭐 한인타운도 그렇지만 저는 솔직히 기대하는 거는 저는 주류사에 내보낼 수 있는 작품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제가 갖고 있는 작품들 옥션에 내놓으면 돼요. 옥션에 내놓으면 팔리니까 네. 전 걱정은 없어요. 근데 네. 이거를 제가 갖고 있는 소장품들을 한인타운에 있는 분들이 보시고 이렇게 조그맣게 비즈니스하는 사람들이 이런 작품들을 구하는구나. 그 그림은 돈이 있는 사람들만이 갖고 있는 전유물이 아니구나. 그걸 전 인식의 전환을 시켜드리고 싶고 좀 가능성을 시사하고 그리고 싶으신 거죠.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어떤 공감들 형성했던 공간을 좀 만들고 싶고 그거 꼭 필요한 것 그래서 같아요.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동포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죠. 동참해 주셔야죠. 동참해 주셔야 이런 게 더 서바이브 되고 그러면은 한인타운의 미술 시장의 어떤 전업 작가들이든 이렇게 열심히 작품 활동하시는 분들도 네.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열심히 해볼 작정입니다. 네. 예. 네, 꼭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LA 미술 시장에 대해서 말씀 나눠주셨고 또 진정한 명품의 가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또 뭐 이 진정한 그림 수집가란 어떤 것인가 또 상품과 작품의 차이점 정말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번에 토요일 날 보넴스. 토요일 네. 날 그 12시에 네. 프리뷰하는 거. 네네네. 한 분이 이제 저한테 오셔가지고 오신다고 연락 주셨어요? 12시에 네. 그래서 저한테 확인하러 오셨어요. 반갑다고. 또 그분이 또 네.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3년 전에 제가 윤스페이스라는 데서 제가 그림에 대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거든. 그때 참석했던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유튜브 방송 듣고 우리 방송 듣고 오신 거예요. 오시면서. 우리 방송 듣고요? 네, 보고 오셔가지고 네. 정말 와도 되겠냐? 그러. 당연하죠. 편하게 오십시오. 편하게 네. 오십시오. 그러면 관심 갖는 그림들 이런 거에다 같이 얘기 나누자고. 네. 그래서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떤 분이 오시면 좋겠냐면 네. 지금 그 그림을 배우시는 분들이요. 그러니까 그림 옥션에 대해서 배우시는. 아니 옥션이 아니라 그리는 그림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미술 그 아마추어로 이제 동호회식으로 해서 그림 그리시는 분들 아마추어 동호회들이 그러니까, 많이 드로잉 있거든. 동호회 그렇죠. 말씀하시는 드로잉 거예요? 동호회도 뭐 그림 그분들이 네. 많이 오셨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맨 처음에 시작은 분명히 풍경화로 시작을 하거든요. 네. 많이들 풍경화 시간 한 다음에 배우고 그 다음부터 그렇죠. 이제 자기 거를 찾아가면서 이제 추상 네. 표현이든 컨템포러리든 그렇죠. 자신의 서브제를 찾아가죠. 뭐 풍경화로 이렇게 시작해서. 디테일하게 나가는데 네. 맨 처음에 이제 유화를 그릴 때는 유화를 그릴 때는 분명히 시작하는 건 풍경화거든요. 네. 근데 잘 그리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붓터치에 대해서 많은 갈등도 생길 거고. 네. 그러니까 이 뭐 예를 들어서 이 노을진 석양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는가, 파도 치는 모습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가, 그 산을 표현할 때 이걸 미시적으로 표현하는가, 아니면 거시적으로 표현하는가. 사진 기법하고는 또 틀려요. 네. 사진 기법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공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가 네. 옥션 프리뷰 할 때예요. 그냥 오시면 되죠. 입장료도 없고. 네. 뭐 게티나 이런 데 가면 뭐 파킹료 내야 되죠. 뭐 네. 입장료 내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네. 라크마가 근데 여기는 입장료도 없어요. 또 네. 한인타운에서 가까워요. 네. 그러니까 오셔 가지고 거의 한 200점 정도 나와 있어요. 네. 그러면 본인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작가의 작품을 보면서 아, 이분은 산을 이렇게 그렸구나, 인물을 이렇게 그렸구나 하면서 자기가 그리는 것과 또 자신의 그 스승인 선생님이 가리키는 그 기법과 비교를 하면서 네. 저는 그 무슨 배우는 과정이지만 네. 자기가 해야 될 그 자기 거를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림 그릴 때는 자기 거를 생각을 꼭 해야만 돼요. 모사만 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자기 거를 모방을 찰 수- 해서 예. 내 거로 만드는 내 거를 만들 수 있는 과정이 것들.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 제가 작품 저희 집에 왔을 때의 그 네. 작품 보더니만 네. 못 그리겠다고 그래. 왜 이런 식으로만 그리려고 그러는가.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생각하면은 네. 오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위치와 장소는요. 지난 방송 저희 위코리아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이 데이빗 리의 돈이 되는 그림 이야기 섹션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다시 들으실 수 있도록 제가 업로드를 해드리는데 지난 방송편에 보시면 제가 디스크립션에다가 이 보넴스 옥션의 주소와 그다음에 이 프리뷰데이 이 장소와 또 사장님이 함께 참석하시는 시간 기록을 해놨거든요. 그거 참고하셔서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12시에 오시면 우리 데이빗 리 사장님과 직접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꼭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잠깐 광고 듣고 돌아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